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목골절 된 사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고 가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르면서 넘어지면서 발목골절이 된 사례였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발목골절로 초진 전치 10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어가지고 전치 10주 이상 해서 2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보통 고의사고 아니면은 주당 50에서 100만 원 사이로 형사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진 10주 같으면은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운전자 보험이 있어가지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뭐 가해자 입장에서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으니까 내 돈이 안 나가서 좋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통상적인 금액보다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 뭐 나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민사합의가 남았죠, 그죠? 민사합의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때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평가해서 그 손해액을 평가한 금액을 배상해 주는 것인데요. 이 항목은 부상 항목과 후유장애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부상 항목을 보시면 적극 손해, 위자료, 휴업 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적극 손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비가 해당이 되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병원에 바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 외의 항목인 위자료, 휴업 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구분에 따라 급별로 지급이 되고요. 1급 200만 원, 14급 15만 원 이렇게 급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가 생기죠. 그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85%를 지급을 하고요. 간병비의 경우 실제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상해 급수 1급에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3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 그리고 상해 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일을 인정합니다. 이 간병비는 실제 간병에 들어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일용 임금으로 산정이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1일당 8천 원이 산정이 되고요. 식대 부분도 있는데 뭐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한 끼에 뭐 4,030원 주는 담보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제 논외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상 항목이었고 그 다음 후유장애 항목을 보시면요.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이렇게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정간호비 항목도 있는데 이 사건은 단순 골절이니까 간병비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논외로 하도록 하고요. 이 후유장애 부분의 위자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산정되게 되고요. 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최대 8천만 원부터 최소 50만 원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위자료가 겹칠 수가 있죠. 이때는 큰 걸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 상실수익액. 이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감소가 생긴다고 보고 그 감소된 소득을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상실수익액 항목은 월 평균 현실소득액의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장애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험금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나이가 52세이셨고요. 월소득이 450만 원. 아까 횡단보도 사고였죠, 그죠? 그래서 과실은 없고요. 입원 기간은 52일. 장애는 발목 관절의 노동능력 상실률 10%, 한시 3년 장애를 받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부상 항목의 위자료 75만 원, 그리고 휴업 손해가 약 660만 원, 그리고 간병비가 약 160만 원, 그리고 기타 손해배상금 약 50만 원, 그리고 장애 부분에서 상실 수익액 약 1,500만 원, 그리고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200만 원 해서 총 2,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으신 사례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고요. 교통사고는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별로 소득이나 과실, 장애, 정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발목 골절 당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세요.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